자, 오늘 5월 10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황을 일찍 쓰죠. 왜 그러냐? 오늘은 너무나 다른 사실은 제가 시황 쓸 때 다른 시황들을 다 확인을 하고 유럽 시장 확인을 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너무 뻔합니다. 다시 CPI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은 정말로 CPI 때문에 빠졌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시장 컨센을 보면은 전년 대비입니다. CPI 보시면 예측치가 5.5%입니다. 오늘 4월 CPI가 나오는 거죠. 9시 반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치 보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눈치 보기를 안 하면 실제로 CPI가 나온 다음에 이제 미리 이제 선 반영해서 신나게 흔들어 제끼다가 막상 CPI가 나온 다음에 빠지는 것보다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게 차이 났다. 미국 시장도 최근에 계속 상방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사실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은 상당히 지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방에서 계속 저항 맞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저점을 내리면서 추세가 꺾이는 것도 아니고 좀 이런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상해도 보면은 조금 올라왔다가 한 연이틀 내리 꽂고 있고 1% 넘게 빠지고 있고 추세는 그래도 상방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전체적인 추세 상해입니다. 추세는 상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못 간다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지금 깨진 건 아니거든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추세 자체는 지금 시장 전체의 추세가 좀 깨진 건 아니다. 다만 좀 지루하다 정도. 보시면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4월 중순을 고점으로 했어요.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동안 빠지고 계속 거기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 수급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코스피를 외국인이 1,100억 샀고 기관이 1,200억 던졌고 코스닥을 89억을 외인이 매도를 했고 기관 6억 샀으니까 뭐 거의 뭐 없고 거래 대금이 또 줄었어요. 코스피가 어제 9조 3천억이었는데 오늘 8조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래 대금이 주는 건 정말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뭐 좋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어제 9조 2천억이었던 코스닥의 거래 대금도 7조 8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오늘은 더럽게 재미없는 장이었다. 요즘 한동안 재미없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재미가 없는 장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CPI가 발표가 되면은 장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벤트 소멸만 따져도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계속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라더견 회장 쪽이죠. SG 사태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5월이지 않습니까? 5월이니까 세리메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5월달 장도 제가 작년에 우리가 매매했던 거를 좀 봐봤거든요. 근데 4월달에 활발하게 좀 매매를 했다가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KG 스트리 4월이었고 5월에 매매 숫자가 확 줄어요. 줄었다가 6월에 매매 숫자가 다시 확 올라갑니다. 6월에 쉬는 날도 5월에 좀 쉬는 날도 많죠.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 같은 경우나 스승의 날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돈 쓰는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장 자체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들도 있을 거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건 SG 사태입니다. SG 사태의 선수 역할을 했던 라더겐 회장이 어제 이제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됐는데 이제 피해자임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 호소인들도 있는데 그 처우를 지금 전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다른 종목들의 전주들도 보고 있을 건데 모든 종목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모든 종목에 세력이 붙어 있으면 그 세력들은 반드시 전주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자기들 돈으로 몇백 몇천억을 굴릴 수 있으면은 저 같으면은 그냥 놉니다. 전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놀 겁니다. 근데 자기들 돈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한 몇십억 정도 굴리고 대부분 모집한 돈으로 몇백 몇천억을 굴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통상 예전에 제가 그 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인데 시총이 그 당시 한 2조에서 3조 정도 되는 바이오주였어요. 바이오주였는데 그 당시 형님들이 어
상 집어넣을 때 5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매집을 그래도 몇 천억 했으니까 통상 한 10분의 1 정도 자금으로 에서 10%에서 한 15% 시총의 한 10%에서 15% 정도 자금을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들 돈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확실히 이제 이쪽 바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주들도 다른 종목의 전주들도 라이더견의 전주들의 처우에 따라서 조금 더 안심을 할지 아니면은 나도 손을 뺄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이 시장을 많이 누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다가 최근에 수급이 어디로 몰려가냐 그 종목들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그 종목들이 지금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거든요. 보시면 삼천리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하한가 맞고 점화 맞고 사면하를 맞고 나서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대성홀딩스. 대성홀딩스도 하한가 맞고 점화 여기 점화를 3방 맞았네요. 하한가 4방 맞았네요. 맞고 얼마 전까지 13만 원이었던 종목이 22만 2천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몇 분의 몇 토막이에요? 이거 지금 한 6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확 실려요. 그러니까 요즘 거래 대금들이 다 이쪽으로 쏠리고 에코프로나 이쪽도 지금 힘이 없어요. 또 뭐 있죠? 서울가스 마찬가지. 하한가 점화 맞고 점화 여기도 점화 3방 맞고 하한가 4방 맞았죠. 총 다시 거래량이 터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지금 코스피를 봤으니까 성광은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네요. 여기 마찬가지로 하한가 4방 맞고 거래량이 실리고 요즘 이쪽에 거래량들이 그러니까 요즘 재미들이 없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정말 하늘 모르고 올라가던 에코프로가 지금 21선까지 깨졌거든요. 제가 에코프로 전에 말씀드렸죠. 쌍봉 찍고 내려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딱 쌍봉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에코프로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에 대주도 없거든요. 대주가 없다는 게 뭐냐면은 공매도를 치려면 대주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빌려올 수 있는 주식량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모든 힘을 다해서 다들 죽어라 하면서 지금 공매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재미없고 에코프로가 재미없으니까 이차전지도 재미없고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는 종목들 아유 그래도 이거 하한가 4방 맞았는데 그래도 회사는 멀쩡하니까 다시 한번 가겠지 이러면서 이쪽에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쪽에 지금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아마 이 종목들은 옆으로 눕겠죠. 물론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 개인 매매라면은 한 들어가서 한 일주일 열흘 시간 한번 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그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손절치고 나와버리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쪽에 지금 수급들이 좀 몰리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거래대금이 줄어들기도 하면서 장이 좀 재미가 없는 상황들 다른 쪽에 지금 수급이 있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오늘 CPI 발표가 나오고 나서 사실 만약에 좀 안 나왔다 그러니까 5.5인데 예를 들어서 5.7, 5.8 나왔다 해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리 시장에서 눈치 보기를 좀 한 부분들도 있고 아마 4월 지표에 그게 들어갈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 오펙 플러스에서 유를 감산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갑자기 그 하루에 오일 한 4% 넘게 반짝 7%인가요? 반짝 떴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번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예측치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어차피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생각보다 잘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미리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만도 보니까 대만도 진짜 재미없네요. 대만도 요즘 다 모든 글로벌 시장들이 거의 뭐 좁은 박스권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안 잘 갔던 유럽도 지금 뭐 더 이상 가지는 못하고 상승 각도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보시면 각도 자체가 좀 줄고 있죠. 줄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장이 전반적으로 재미가 좀 없어졌다. 아마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옆으로 눕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유로스톡을 보면은 거의 정고 인근에서 브레이크가 잡혔거든요. 딱 쌍봉 자리에서 밀려가지고 여기서 브레이크가 잡혔는데 여기서 이제 크게 밀리지는 않고 옆으로 누를 가능성이 있다. 언제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지지부진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나면은 조금 더 재밌는 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한 달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코스닥이 일단은 최소한 2,600대 481선까지 한번 더 갈 것이고 코스닥은 한 950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버스를 고민할 때가 올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인버스를 한번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자리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되면은 조금 해지는 해놔야 되겠다라고 싶은데 한 5일 동안 조금 5월 좀 지루한 장세 잘 이겨내고 어쨌든 종목들이 지금 크게 밀리는 것들은 아니니까 전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정리할 종목들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